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우선입니다. 우리 증시가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760선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전날 알코아가 장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게 시장에 큰 힘이 됐고요. 장 종료 이후에는 인텔의 실적도 아주 좋게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를 비롯해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많은 업종들이 상승세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5% 오르면서 1761포인트 선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다시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오르면서 현재는 499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코아와 인텔, 이 해외에서 들려온 이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앞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알코아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그리스가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발표된 인텔의 호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 톡톡히 역할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 가뿐히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악재도 있었지만 호재에 묻혀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포인트 오르면서 176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754포인트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벌써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장중에는 176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년 내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수는 1% 넘는 상승 움직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7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반면에 기관이 592억 원, 외국인이 7천억 원 넘는 물량, 올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8천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닥은 2포인트 오르면서 49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0선 넘어서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500선 아래 49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4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4억 원, 외국인이 15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봅니다.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을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1,2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내려와 1,2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1원 10전 내리면서 1,201원 4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키워드는 역시 인텔 효과일 텐데요. 인텔의 호실적 발표에 IT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6% 오르면서 80만 5천 원까지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2%, LG디스플레이 역시 2% 오르면서 대형 IT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어받았습니다. 신성홀딩스가 4% 올랐고요. 큐로홀딩스와 아크텍 반도체가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UN 역시 9% 가까이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 효과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6% 오르고 있고요. 동양증권증권이 14% 그리고 하나증권 역시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돌려서 건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를 딛고 어제부터 오르고 있는데요. 이틀째 강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5%, 대림산업이 5%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그간 매수했었던 IT와 자동차주 대신에 조선업종들의 투자 관심을 몰리면서 조선주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 오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2%, 그리고 STX가 8.7% 큰 폭으로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강한 모습 이어주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양증시 모두 빨간불을 켜놓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같이 국내에서 큰 빛을 발하지 못했던
국내 호재들이 인텔의 호실적 발표가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서 그 효과가 본물 터지듯 나오면서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보통 실적 확정치가 나오는 때 3분기에 대한 업황 전망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실적 가이던스 내용이 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 이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이 대형 IT주들이 이 강세를 현재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 수급 상황도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장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증권주들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현재 금융주들 그리고 그동안 시세 상승을 주도했던 IT와 자동차까지 주도주와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미국 증시 호조에 따른 현재 금융주들의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시장의 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전일 발표된 인텔의 실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인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IT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불어 미국 금융주들도 상당히 양호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금융주들 3% 이상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금융주들은 미국 경제 그리고 경기 판단에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금융주들의 강세 자체가 주가를 넘어서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최근까지 유럽의 재정 위기가 국내 및 글로벌 증시에 추가적인 반등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해 왔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그리스 국채 발행 성공으로 유로발 리스크가 현격히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안도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랠리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포르투갈의 이 신용등급 2단계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리스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 실적 발표 상당히 좋은 힘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IT주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3분기 업황에 대해서도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약간 분분하는 그런 양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IT 관련주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IT주가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단편적으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이제 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80만 원 선에 도달했던 2007년도 그리고 2006년도 당시를 보게 되면 당시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80만 원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영업이익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주가 80만 원은 상당히 매우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그 업황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독점 또 반가점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는 IT주들의 대표적인 비수기이고 또 반도체 주가 자체도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강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IT 수요가 본격화되는 3분기 이후 시즌이 되게 되면 국내 IT 그리고 글로벌 IT 업체들의 실적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IT 부품주들 그리고 IT 대형주들 쪽으로도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100만 원 수준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밝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 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종들은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이제 크게 봤을 때 최근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화학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주들 계속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은행주는 여전히 지금 사기에 매우 저가 그리고 매우 매력적인 가격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이제 증권주들도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주식을 살 때다라고 말씀 올렸는데요. 오늘 이러한 증권주들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키움증권, 삼성생명까지 해서 증권과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 조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10개월 동안 지속됐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비로소 추세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증권업종이 순환매와 그리고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IT주들의 주가가 워낙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윗목의 온기가 IT 부품주들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IT 부품주들 쪽에서는 소재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은행과 금융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지금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증권업종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증권업종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시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지속됐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흐름입니다. 비로소 이제 추세 상승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추세 상승 구간에서는 조정 시마다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최장기간 지속됐던 경우가 11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0개월 동안 박스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든 강한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양호한 2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2분기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3분기 어닝 시즌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박스권 돌파는 상단 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러한 특징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개선에 여전히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이 매력적이고요. IT주들도 조정 시마다 꾸준히 순매수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동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오늘의 이슈하면 전고점 돌파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입니다. 시장 상황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오전에 돌파하고 또 추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오전에 보였는데 그동안에 악영향을 주던 중국 시장의 강세와 더불어서 전고점 돌파하고 또 1760선대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의 의미를 시장이 그대로 표현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9년 9월 이후에 올해 1750선대 진입을 했었던 경우가 3개월에 한 번씩 있었죠. 1월, 4월, 7월 이렇게 있었는데요. 다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강세를 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의 실적 호전이 주식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이한 점을 본다면은 증권주의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증권주의 강세에 10% 넘게 오르는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거래량은 4월 이후에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펀드멘털적 개선보다 향후 장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반영이 되는 그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장세에서 순환매가 시작되었다. 이 점을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의 종목 차별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순환매로 이어지는 그런 항상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을 놓고 볼 때 긍정적인 면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매수세가 확산이냐 분산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추가적인 순환매가 앞으로 어떤 업종으로 또 진행이 되는가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 주도주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에 비해서 숫자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좋게만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좋게만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인지 그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모든 흐름을 다 배제하고요. 기술적 패턴만 접근한다면은요, 6월에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7월 초까지 조정 이후에 재상승의 패턴을 보면 이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꽤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종목별, 업종별 접근은 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알코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시장에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처음 하면서 좋은 영향을 줬는데요. 알코아 종목을 보면 장중에 4% 상승해서 밀려가지고 1%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의 이제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텔 때문에 오늘 IT 기업들 많이 초반에는 아주 초강세로 시작을 했었죠. 우리 시장도요. 적게는 2%에서 한 4, 5%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약세로 접어드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초반보다는 많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하는 그런 종목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의 기회로 볼 필요도 있고요.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IT 관련주들 해서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예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일부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매도라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접근 방식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랩 상품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초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약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발표한 종목이나 또 그러한 비슷한 업종에서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좀 많이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실적 발표한 경우라면 상당 부분 이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비중 조절은 같은 업종에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이유, 이 대외 변수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번번이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한 번씩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내 시장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 중국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중국 쪽을 보면은 하루하루 틀리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보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항상 위험 요인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내일 GDP 발표를 중심으로 물가나 이제 산업 생산 등의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흐름하고 지금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어제 아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14일 날도 인텔 효과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도 한 1.45%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1.6%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월 15일에 한 0.69% 정도 추가 상승을 했었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게 그대로 똑같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4일이나 15일 같은 경우 상승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내일도 추가 상승을 했을 때 양봉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그 이후에 골드만삭스 피소 소식 나오고 또 중국발 긴축 소식 나오면서 2%대 조정세로 바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였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중국 경제 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발표가요. 그리고 또 미국의 금융개혁안 포결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이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반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교롭게 또 실적 발표하고 경제지표 등의 그런 재료들의 일정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고 시장의 내부 흐름에서도 아주 유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장 흐름처럼 4월에도 주도주가 탄력이 약화되면서 또 순환매로 이어지고 또 전체적인 시장 조정으로 진입했었던 그런 내부적인 모습도 아주 똑같습니다. 내일
중국발 악재가 없다 하여도 이제 추가 상승 시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항선 돌파를 하고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 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조정 시에 이제 1750선대가 저항선이었는데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되는지 그런 확인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런 다음에 확실한 박스권을 돌파했다 이렇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업종 바로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밤에 이 실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대형 금융사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이 됐었죠. 향후에 금융주들 미국에서 실적이 발표될 경우에 국내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제일 강한 증권주에 대해서는 주도주로 진입하기는 좀 지금이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주가 실적이 호전되더라도 주도주까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업종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한데 IT처럼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강한 모멘텀으로 적용되기 힘들겠죠.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금융주보다 상대적으로 또 큰 폭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발 긍정적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순히 기업의 실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 동향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관점으로 파악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세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제 목요일에 JP모건인데요. 과연 JP모건이 좋은 실적을 낼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실적도 중요하지만 소매대출 부문에 대해서 관심이 큰 상황이죠.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아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었는데요. 소비자 신용 관련 지표가 최근에 개선이 좀 부진하다는 점, 그 때문이죠. 결국 미국 금융주의 실적 발표는 단순히 기업 실적에 대한 확인 그것과 동시에 경제 상황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른 IT-같이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미국 금융주가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을 미리 예상하기도 약간 좀 힘들지만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내적으로 모멘텀이나 미국발 긍정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 주도주로 나서기는 약간 힘들겠고 지금까지 예전에 이제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화되고 금융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이 금융주의 강세가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거보다는 순환매 차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 현금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조정 양상을 보면서 재진입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생각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장의 약세를 생각한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나타날 애플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추가 상승 시에는 현금을 조금 더 늘릴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추후를 한번 도모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오늘 수급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고 있고 이와 못지않게 개인들의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증시 추가 강세의 모습의 마감 그리고 인텔 효과로 인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제가 한 단계 이제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상당히 강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 기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주가의 레벨업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8,280억의 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이익 실현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영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410억의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80억 가량의 순매수 분위기가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89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26억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위너로 한 종목을 꼽자면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대형 IT주들 몇몇 종목들은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매됐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따나 지금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국인만 따져서 삼성전자를 1,000억 가까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그 인텔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매수가 집중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종들의 또 강세가 눈에 띄게 지금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삼성전자, KB금융, 현대차, 신한지주 그리고 LG전자까지 순매수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포스코라든가 기아차, 하이닉스, LG, 현대해상 이런 쪽에 순매도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들 쪽도 상당히 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쪽은 일단 하이닉스 쪽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를 오늘 기관 쪽에서 121만 주를 순매수를 하면서 3.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테크인 그리고 우리금융, 삼성SDI, 삼성증권까지 전체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융주, 특히 증권주 쪽으로의 그 순매수 이러한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종합지수의 신고가 행진에서 증권주의 상승 상당히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대한생명, 포스코, 웅진에너지, 현대차, 현대미포조선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매매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분위기 보면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쪽을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 5개 종목이 대부분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지금 강하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우리 국내 시장의 이제 러브콜 상당히 좀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만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들아 IT 관련주들, 금융주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한번 추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 정도를 이제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가는 종목들 어제 전일 같은 경우는 2종목을 갖다 신규로 편입을 시켰는데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두산인프라코, CJ제일제당, 삼성테크윈 그리고 한화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들고 가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는 유지를 하겠고요. 신규로 편입을 시키는 쪽이 이제 대우증권인데요. 일단은 종합지수가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주, 특히 증권주 쪽으로의 강세,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증권주를 편입시키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우증권을 이제 신규로 편입을 시키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 베스트 종목은 이제 대우증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연속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종합지수 이미 예견된 상승, 연고점을 갱신하는 그러한 이제 예견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사의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세전이익이 900억 정도를 보였고요. 증권사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탁 수수료와 순이자 수익에서의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당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의 하반기 매각 차익이 상당히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 넘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 또한 현재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순환매상에서 배제된 증권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향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증권업종의 그 주도주로서 이러한 대우증권의 매수 상당히 긍정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와 이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23,400원 오늘 거의 23,650원까지의 고가가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갱신을 하면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2,500원까지입니다. 22,500원까지 현재가부터 매수,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3번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26,000원 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같은 경우는 작년 중반에 나왔던 고점 부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26,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삼았고요. 중기 목표가 일단 3만원 선까지 보겠습니다. 급락하기 전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3만원까지 중기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21,500원 5일선이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종목 고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역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요. 또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러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세로닉스를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로닉스는 최근에 박스권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LCD용 백라이트 유닛을 구성하는 도강판과 도강판의 원재료가 되는 압출판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인 LNF의 가치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한 LG전자의 LED TV 비중 확대에 따라서 이러한 관련 부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의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박스권 고점 부근 6,100원 전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젠백스인데요. 젠백스는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항암 백신 GV1001이 얼마 전에 고무적인 중간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신약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상 3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2,700원부터 주가는 아주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5일선 부근을 지지받으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추세 라인상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매수해서 그대로 쭉 밀고 가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진정인데요. 역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그동안 고점으로 인식되던 가격대를 단숨에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실적 호전 또는 성장성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진전기도 현재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많이 올랐지만 눌림목 조정을 준다면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큰 대형 양봉이 났을 때는 추격보다는 눌러줄 때 양봉의 절반 정도 선 12,000원 또는 11,500원 정도 선 이 정도 선에서 지지를 보면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 종목을 저희가 더 추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종목은 역시 세로닉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래량이 별로 없던 종목이 사실 직전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단숨에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이 대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항상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4,000원에서 한 8,000원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듯이 이번에는 한 6,000원 부근에서 급등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인 8,000원대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세로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6,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지 라인을 6,000원으로 설정을 해보고 매수가는 한 6,300원 전후 조금 현재가는 다소 더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한 200원 정도 밀리면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실적 호전이 그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그 추세를 이어간다면 쭉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이 종목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양정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예.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예.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지금 막 또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1760선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상승이 가능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예. 증권업 쪽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에 대한 전망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예. 우선 증시 상황은 지금 뭐 계속 박스권 움직임에서 박스권 상단 우선 돌파했다는 데서 우선 의미를 둘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권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증권주들이 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냐? 물론 뭐 해외 쪽 그 뭐 금융주들의 또 움직임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거는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직전 고점이었던 그 박스권 고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아무래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어느 정도는 확률이 그 전보다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발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되 그 전과는 좀 증권주들의 움직임을 뭐 비롯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끼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증권 살펴보도록 하죠.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대증권 그리고 또 증권 업종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더 부탁드리죠. 예, 예. 우선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강하게 상승했었고 오늘 거래량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폭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비중에서 그대로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내일부터도 만약에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만약에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증권주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증권주들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 사들 중에서 뭐 공격적인 뭐 경쟁력이 있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뭐 한 18,000원 선까지도 우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 그리고 그 외의 증권주들도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중이 20%를 현재 가지고 계시고 예, 예. 손실이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게 좀 손실폭을 줄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비중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내일 뭐 방향성 같은 경우는 우선 내일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을 보고 내일 만약에 상승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대증권 외에 다른 증권주들 네. 위주로 해서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동양증권 같은 경우 한 10% 정도 나머지 비중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세원셀론텍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원셀론텍을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11,851원에 매수를 하셨고 40%나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선택했는 거 아니 손실이 워낙 큽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가격대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360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과 같이 강세장에서도 1.6%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비중도 크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뭐
보통 투자자분들께서는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보지 뭐. 또 올라오겠지 뭐. 그렇게 기다려보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했을 경우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븐셀로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었던 뭐 바이오 산업 외에도 뭐 기존에 최근 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폭 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자력 쪽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서 좀 우선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 자체는 아직 실적과는 연결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나 그 상승폭이 뭐 탄력적으로 이렇게 뭐 나이키형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나이키형 쪽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할 때마다 좀 뭐 비중 자체가 높으시기 때문에 뭐 비중 자체가 한 30% 이내로 좀 줄이셨으면 어떨까 그게 싶고 가격대 같은 경우 우선 7,000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시되 그 전까지 만약에 좀 힘들 거다고 좀 느껴지시면 30% 내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또 해외에서 원자력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뭐 한 7,000원 이상까지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 매수하셨던 가격대랑은 아직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 내에서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 통신 관련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KT를 현재 가지고 계신 가격을 한번 보니까 이 44,300원입니다.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통신주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예, 예.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 예, 그중에서도 요금제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예. 통신주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예,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앞으로의 업황까지도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죠. 예, 저는 통신주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통신사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그 포인트는 어떤 거냐? 요금제 할인입니다. 제가 뭐 예전에 제너시스템즈도 추천드렸다시피 핸드폰 요금 이제는 뭐 이동전화 요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화 요금 아니면 아예 무료 요금 쪽으로 계속 뭐 출혈 경쟁이 있기 때문에 통신주의 음성 통화 대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포인트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무선 인터넷 사업 쪽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뭐 상승폭이 크지도 또 하락폭이 크지도 않고 당분간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그릴 것으로 우선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삼국지 같은 느낌입니다. KT랑 지금 뭐 아이폰 쪽 그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S와 SK텔레콤 그다음 LG 같은 경우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새롭게 재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KT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쪽이 지금 뭐 AS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안 좋고 네. SK텔레콤 반대적으로 갤럭시 S 수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향후는 약간 위치가 좀 바뀐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KT 같은 경우는 좀 상당폭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네. 하지만 지금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당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특히나 아직 아이폰이 지금 아직 출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8,000원 선까지는 가능하고 앞으로 무선 인터넷 매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냐 그것이 앞으로 통신주도의 초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 3주 전인가요? 예.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왔었던 그렇죠. 예, 종목이 예. 바로 KT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손절가까지는 안 내려갔고요. 예, 예. 손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전망은 또 밝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비중 예, 예. 이쯤에서 한번 더 늘려보는 게 좋을지 예.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신 분께서는 이제 비중 한 30% 정도 되시고 네. KT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인 뭐 수익률을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시면 뭐 우선 보유를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비중이 없으시던 분들 특히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그런 내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KT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매수 신가격이 18,000원이고 비중 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5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다. 예.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시장 상황은 지금 살펴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우하이텍이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오늘 뭐 종목들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들을 얘기해서 지금 자동차들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뭐 오늘 아침에도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신흥국주들 그다음에 중국 쪽 그런 쪽에서
매출이 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문자 주신 분께서는 비중 자체가 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혜택 같은 경우는 우선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5일선, 21선 위에 좀, 어느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 맞아주고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중 자체 한 30% 이내에서, 수익 실현 하시고, 수익 실현 비중은 지금 18,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19,000원 선까지 해서,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미래산업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를 보유하고 계시고 355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27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급 상황이 좀 어떤지 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수익이 좀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게 옳은지 그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예.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나 오늘 인텔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항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외국 쪽에서 이제 뭐 해외 기업들 매출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르는데, 그때가 가끔은 피날레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쪽이 박스권 상단이라는 인식 하에 장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우선은 미래산업 같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 한번 좀 쉬어줄 수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지금 비중이 10%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선은 5일선 깨지는 것을 우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넘어가시고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한다 하면 우선 홀딩 쪽으로 계속 가셔서, 이쪽 미래산업 같은 경우 액면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싼 가격대는 우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선은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500원 선까지 우선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장이 빠진다면 5일선 깨지는 곳에서 또 우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금은 약간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에코프로를 투자하면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1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과 같이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손실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지금 물타기 어떤지 그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쪽, 재료 부분, 양극화 물질 그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독점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여러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을 타시고 그러기보다도 지금 비중 자체는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쪽의 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121선에서 상당히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뚫어주는 모습 우선 보시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만약 예상을 해본다면 5일선은 계속 올라오고 지금 120선 뚫어주려는 계속 모습을 내일 모레도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쪽 많이 뚫어준다. 그러면 매수 비중 자체를 뭐 물타기를 안 하더라도 사셨던 가격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한 13,000원 선까지는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우선 비중이 사셨던 가격대에서 이제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매수 비중 한 반 정도는 좀 덜어주시고, 그 다음 13,000원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그냥 낫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KE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KEC 8859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1,715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그리고 또 장기 보유해도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신 상태거든요. 그쵸. 하지만 오늘의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최근 주가가 좀 부진하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은데 KC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죠. KC 같은 경우는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시면 우선은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제 결과가 나타나냐, 다시금 살아나거나 또는 줄어드냐. 우선은 이쪽 보시면 지지선 부분을 이제 21선을 내일이나 그럴 때쯤 이제 맞닿는 이제 구간이 생기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턴을 해서 올라가 준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번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향후 뭐
전망 자체는 우선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300원 선까지도 우선 한 번쯤 지켜보시라 말씀드리시고, 만약 이 지지선이 깨지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그때는 수익 실현을 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막 들어온 종목 저희가 한 번 더 상담을 해드리죠. KDC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7,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27,700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보유하고 계시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걱정이 크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3323님께서 올려주셨는데, KDC 지금 예. 탈출구가 있는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우선 KDC 같은 경우 우선은 예전에 3D 쪽에서 시세를 한번 강하게 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상승이 되냐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우선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기다려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3D 쪽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려 보시되, 지금 향후 주가 상승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종목, 특히나 3D 쪽은 시세 못 주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리실 거라고 우선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비중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0%, 50%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30% 내까지는 한 번쯤은 시세를 이평선을 많이 뚫어준다 하면 한 5,000원 선 좀 밑에까지는 한 번쯤은 단기적인 시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수 비중 좀 줄이시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KDC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간 좀 걸리되 한 5,000원대 후반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막 설명을 드리면 될 테고요. 예.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 한마디로 해서 전 세계를 게임 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오는 게임들이 아이온이라든지 그런 상당히 중독성이 그런 강한 게임인데, 북미라든지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한 번쯤 이 게임을 하면 이탈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휴대폰 게임 같은 경우는 몇 번 하면 질릴 수가 있는데, NC소프트의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레벨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쉽게 좀 우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최근에는 유료 부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또 신규 게임 부분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블러드 앤 소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199,500원, 또 목표가는 한 25만원 선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17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면, 이쪽 이제 61선에서 지금 21선 밑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중독성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서까지 열변을 해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C소프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동양조금증권 목동 지점의 정윤성 대리,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약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757포인트 선, 이 전고점 수준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 있습니다. 장 후반부에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저희가 2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